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한번 가지고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아파트를 투자를 계획을 하시더라도 현금 4억 정도는 내가 평균적으로 들고 있어야지 괜찮은 투자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고르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왜 아파트를 찾으시는지, 아파트 말고 다른 투자를 권해드렸을 때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쪽은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대비 나중에 환금을 했을 때 얻어가는 수익률 자체가 좀 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파트는 목돈 들어간 대비해서 굉장히 오름폭이 큰 것 같고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이 들어간 만큼 작게 오르는 것 같은데 차라리 목돈 들여서 크게 나중에 수익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 수익률을 점검을 해봤고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내가 지금 서울 안쪽에 집이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추가로 서울 안쪽에 아파트 혹은 소액 투자, 추가로 하나를 더 진행하실 경우를 우선은 근거로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아파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지금 제가 9억에 육박한다고 했는데 좀 접근이 편하게 8억짜리를 제가 봤습니다. 이제 공시 가격도 다 확인을 했고요. 전세가 5억에 들어와 있는 상황을 설정을 했어요. 전세가율이 평균 60% 정도 되는데 더 높여서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더 접근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 드린 거죠. 현실적으로 투자금이 3억이 들어갔고 만약에 내가 3년 뒤에 매도를 하는데 3년 뒤에 오를지 안 오를지 지금 예상은 못하지만 10억 정도가 돼서 2억이 올랐다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봤고,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누차 말씀드린 소액 투자 가능성이 있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설정을 해봤습니다. 똑같습니다. 개발 호재 지역, 개발이 되니까 올라가겠죠. 땅값이 당연히 올라가는 지역에 3억짜리 소액 투자처를 매수하시는 상황입니다. 전세는 2억 5천,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3년 후에 3억짜리가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약 5천만 원 정도 상승했을 때 어떤 투자처가 더 우리가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수익률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계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샀습니다. 8억짜리를. 자, 8억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이제 등기 이전을 해서 등기 권리증을 가져오고 싶은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만 우선 1차적으로 추산을 해보겠습니다. 셀프 등기가 유행을 하고 있지만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법무사를 이제 선임을 해서 법무사가 일처리를 하게끔 보수를 지불을 하겠죠. 취득세가 1,760만 원입니다. 고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2.2%의 취득세율이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채권은 어차피 되파실 거니까 고려를 안 하겠죠. 그래서 할인 금액만 적용을 해서 나머지 기타 비용 산정을 했더니 공과금을 비롯한 취득세 등록비가 1,903만 2,460원이 나왔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는 3억을 들고 8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벌써 비용이 2천만 원 가까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중개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공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보수도 당연히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개수수료율은 이제 6억에서 9억 사이, 8억이니까요. 0.5%를 적용을 해서 약 4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액, 내가 이 아파트를 8억짜리 아파트를 투자하겠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총액이 2,300만 원이 벌써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다 이게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로 환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3년을 기다렸다가 10억까지 올랐다고 판단이 될 때 팔아야 되는데 3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추가 비용,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착각하고 있거나 계산이 귀찮거나 복잡해가지고 안 하고 있던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보유세가 있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가 부과가 될 거고,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양도세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도세 때문에 무서워서 집을 못 팔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입력 다 해놨고 이제 계산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보유세
3년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105만 원씩 부과가 되게 됩니다. 매년 105만 원씩. 뭐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뭐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투자 대비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부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5만 원이 그냥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출이 되는 이제 재산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3년 후에 양도세를 한번 알아볼게요. 2019년 12월 11일 오늘 날짜에 취득을 했고 3년 후 정확하게 2022년 12월 10일 날 매도를 했다고 봤습니다. 양도가액은 우리가 파는 가격이죠. 10억이 됐어요. 근데 양도 차액은 이제 1억 7천만 원. 원래 2억이 남아야 되는데 취득할 때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뭐 만약에 이 아파트가 약간 낡아서 9억일 경우에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리 비용이라든지 기타 잡비가 다 경비 처리가 돼서 양도세 율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경비가 합쳐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양도 차익이 1억 7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따져봤더니 양도세만 3년 있다가 2억을 남기고 팔았는데 양도세만 6,710만 원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양도 차익은 2억 원인데 양도세가 6,710만 원이에요. 내 손에 쥐는 거는 1,3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우선은 1,300만 원 정도. 근데 팔 때 또 똑같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취득할 때도 공인중개사분한테 당연히 보수를 드려야 되고, 저희가 매도를 할 때 제일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도 당연히 임금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에게 수수료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9억이 넘어갔습니다. 최고 요율이 적용이 되는 그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0.9% 내에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은 분을 만났다 해서 많이 깎아주셨다 해서 500만 원 정도로만 최대한 가액을 낮춰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최종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양도 차익은 2억 원입니다. 8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으니까 나는 2억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살 때 2,300만 원이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이 됐고요. 보유세는 매년 105만 원씩 315만 원을 내셨죠. 팔 때 보니까 중개수수료 다 포함해서 보니까 양도세 7,210만 원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억을 투자해서 내가 얼마를 최종적으로 환금을 해서 받아들였느냐, 수익을 거뒀느냐만 따져보자면 2억 원에서 총 9,815만 원이라는 돈이 각종 세금 및 경비, 중개보수 수수료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남는 돈은 1억 175만 원에 불과합니다.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3억으로 나눴더니 33.91%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3년 동안 33%, 34%가 채 못 되는 수익률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연후 3년으로 환산을, 이거 3년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1년 단위로 환산을 했을 때는 연수익률이 11.3%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쪽에 한번 분산 투자를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쪽이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결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오피스텔, 뭐 수익형, 뭐 다른 부동산을 알아볼 겨를이 없어서 우선 간단하게 빌라로만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액은 3억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재반 비용 모두 아파트랑 동일하게 책정을 했을 때 취득세랑 등기비가 405만 원에서 그칩니다. 말 그대로 취득세 요율도 1.1%가 적용이 되고요. 6억 원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채권 매입 금액 당연히 없겠고요. 나머지 잡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중개보수 수수료가 당연히 낮겠죠. 0.5% 미만이겠죠. 0.4% 적용돼서 120만 원. 자, 아까 전에 2,300만 원 정도 아파트를 구매하셨을 때 마이너스를 보셨었는데 물론 마이너스가 납니다. 시작 525만 원 마이너스 수익률로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얼마나 들어갈까? 자, 아까 전에 아파트 재산세 105만 원씩 부과된다. 그리고 3년 뒤에 만 3년 딱 채워서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가 나왔죠. 그 양도세 관련해서 빌라도 똑같이 적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억에 샀고 정확히 3년 뒤에 3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아까 전에 들어갔던 최초 취득할 때 들어갔던 경비, 그다음에 기타 잡비를 다 경비로 환산해서 재보니까
실질적인 양도 차익은 4,400만 원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 정도로 우선 책정이 됐어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계산을 해봤더니 보유세는 매년 28만 원이 나왔고요. 3년 내시면은 아까 전 315만 원이었죠. 지금 84만 원에 그치고 양도 차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아까 전에 6,700만 원에 육박했던 그 양도세가 530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각하시기 나름이긴 하지만 내가 적은 돈 들여가지고 저렴한 빌라를 주택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당연히 뭐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많이 낼 필요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어차피 세금은 비율을 책정해서 나가는 건데 아파트 같은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을 상한선까지 끌어올려서 양도세를 취급을 하지만 주택 가액 자체가 낮은 이런 빌라나 소액 투자처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 자체가 크게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율도 그 세금 요율 적용을 할 때 최저 수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벌어간 돈을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낮은 수준에서 환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세가 얼마 몇 퍼센트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는 48%입니다. 다주택자였죠.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빌라 투자를 하셨던 분은 15% 적용이 됩니다. 세금 차이가 현격하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최종 수익률을 한번 빌라도 똑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얼마 안 됩니다. 아까 전에 2억 원이 올랐는데 빌라 3억에 사서 3년 동안 온갖 개발 호재를 다 받았다고 했는데도 5천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생각하시는 분들 따라서는 속이 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막상 모든 계산을 해보니 살 때 비용 525만 원, 보유하고 있을 동안 3년 84만 원 재산세 내셨고요. 팔 때 양도세를 지불하셨는데 중개보수 수수료 다 포함된 가격이 67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내 돈 얼마 들어갔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까 전에 3억이 들어간 거고요. 자,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세금, 각종 세금과 필요 경비는 1,279만 원이 됐고요. 결국 5천만 원 투자해서 3년 후에 나한테 남는 돈은 3,721만 원이 됩니다. 수익률만 따져보겠습니다. 74.42%입니다. 아까 전에 33.91% 정도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77.42를 단순하게 생각하실 거는 아닙니다. 아까 전하고 곱하기 정확하게 2배의 수익률이 되겠죠. 1년으로 환산하면 연수익률이 무려 아파트 대비해서 2배 이상 높은 24.8%를 기록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파트 똘똘한 한 채에 내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을 건가 하는 초기 계획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수익률입니다. 내가 가진 돈 얼마 대비해서 마지막에 이 투자처를 매각을 했을 때 얼마의 이득을 남기는가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거든요. 항상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파트에만 굳이 집착하실 이유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세요. 항상 전제가 붙습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오르지 않는 빌라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르지 않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직접 임장도 가보셔야 되고 주변 환경도 한번 둘러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하시는 것은 절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선택을 잘 하시면 소액 투자, 세금 혜택, 세금에 대해서 절세 부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은 세금을 제한 나머지가 다 수익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투자 대비해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소액 투자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럼 소액 투자를 할까? 주변에 보면은 모르겠는데 나는 주변에서 빌라 샀다 그러면 바보 같다 그러고 오피스텔 샀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주변에 많으실 것 같아요.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부동산 움직이는 좌지우지하는 큰 손들이 계시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하셔가지고 100몇 채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분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투자예요. 그분들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 3억을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6채를 분산 투자를 하셔서 나오는 수익률과 한 채,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를 믿고 맹신하고 들어갔다가 얼마 안 되는 수익률을 가지고 나오시는 경우 어떤 부분을 선택하실지는 잘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익형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매달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도 절대적인 수익률만 따지고 보면은 아파트 아까 전에 1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는 월세로 10% 정도 매년 할 수 있고 입지가 정말 좋아서 양도 차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된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최고의 투자처는 우리가 공부해서 선택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예비 투자자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